1985년부터 35년째 전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은퇴를 생각하니 은퇴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하여 만드는가 고민을 해봤지요. 촬영용 드론 만들기, 아두이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준비할까? 자동제어, 전자회로, 논리회로, 회로이론을 준비할까? 전자공학 실험, 신호처리, 영상처리를 준비할까? 아니면 아들이 권하는 중학교 과학과 수학, 고등학교 물리와 수학을 준비할까? 첫 시작으로 회로이론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남규야 고맙다. 다음으로 회로이론을 4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에서 무엇을 할지를 제목부터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이 1탄이니 2탄은 회로이론 공부는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왜 어려운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3탄에서는 여러분들은 과연 길이의 정의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길이, 전류, 전압 등은 물리량입니다.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중요한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길이와 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길이의 기본 단위는 메다입니다. 그럼 센티미터도 길이의 단위일까요? 물리량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방영된 한국이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외국 참가자가 고기 4인분 주세요라고 했지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4시 4분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왜 시 앞에는 4시라고 읽고 분 앞에는 4분이라고 읽느냐고 물으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4탄에서는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기본 물리량 5개 중에 가장 기초인 전하에 대하여 공부해 봅니다. 5탄은 전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6탄은 전압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여기서는 회로이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다음 4가지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전압은 전기의 압력이다. 아닙니다. 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장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모두 지워야만 합니다. 7탄은 전력이 무엇이고 전력량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전력은 전기의 힘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전력량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8탄에서는 회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회로이론, 전자회로, 논리회로, 선형회로 등등등 회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회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봅시다. 부제는 회로는 회로가 아니다로 정했습니다. 무엇이 수동소자인지 무엇이 능동소자인지를 알아봅시다. 회로의 종류에 따라 회로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로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적 회로와 동적 회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직렬 연결인지 또한 병렬 연결인지를 알아봅시다. 옆에 회로에서 무엇과 무엇이 직렬 연결이고 무엇과 무엇이 병렬 연결인지
엄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9탄에서는 전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압원과 전류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독립원과 종속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2장의 1탄으로는 ohm의 법칙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저항은 소자인가? 소자의 물리량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락과 개방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단락은 합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락이 무엇인지 합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봅시다. 전력은 저항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이것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탄에서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회로이론에서 외워야 할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만은 외워야 합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으로 summation I equal 0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으로 summation V equal 0입니다. 회로가 KCL과 KVL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직렬 구조와 단순 병렬 구조일 때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제 2.5, 예제 2.6, 예제 2.7, 예제 2.8을 풀어봅시다. 3탄에서는 등가회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등가회로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가회로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배워봅시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전원에 직렬 연결된 경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산술 평균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에는 익숙해 있지 않지요. 공학에서 조합 평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제 2.9, 예제 2.10, 예제 2.12를 통해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실수 없이 구하는 것을 배워야겠지요. 전원이 병렬 연결된 경우의 등가 회로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4탄에서는 이런 회로에는 직렬도 없고 병렬도 없습니다.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델와의 변환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각변이 1옴일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탄에서는 등가 저항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 회로의 등가 저항 구하는 것을 공부해 봅시다. 6탄에서는 전압계와 전류계의 내부 구조를 알아봅시다. 어떻게 전압계를 만드는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다양한 측정 범위를 가지는 전압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다양한 측정 범위를 가지는 전류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이 전압계의 센시티비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한 부하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봅시다. 회로가 복잡해지면 미지수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된 대수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가우스 소급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크레머의 법칙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역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탄에서는 전압원이 없는 경우에 노달 해석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3탄에서는 전압원이 있는 경우에 노달 해석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4탄에서는 전류원이 없는 경우에 메쉬 해석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5탄에서는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메쉬 해석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6탄에서는
메시 해석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경우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4장의 처음은 선형 회로와 선형 소자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탄에서는 비례성을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3탄에서는 중첩을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4탄에서는 태분한 정리와 노튼 정리에 대하여 공부해 봅니다. 5탄에서는 1.5V 건전지와 3V 건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얼마일까요? 이론을 알아보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회로이론을 4파트로 나눴을 때 첫 번째 파트입니다.